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정말 굵직한 뉴스가 넘쳐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이 소식이 빠지면 안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모드로 급변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에서 특히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일강이 있어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지만 국힘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먼저 안철수 의원이 4번째로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안 의원은 3년 뒤에 계엄을 할지는 몰랐다라면서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가진 검사나 법조인 출신의 지도자가 아닌 이 새로운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에서 이 보수 진영 1위로 여러 차례 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국민이 원한다는 말로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것이라는 예고대로요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행된 19대 조기 대선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경남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는데요. 이번에도 대구시장직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애초에는 15명, 더 나아가서 20명에 육박할 거란 예측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 룰을 발표한 10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원희룡, 김기현 등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에 책임진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탄핵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 이런 워딩이 좀 많았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좀 막고 교통 정리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요. 100% 국민 여론 조사로 이 4명을 추리는 1차 경선에 못 들면 좀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좀 섰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불법 계엄, 중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층도 지키고 또 동시에 계엄으로 상처받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보듬으면서 가야 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큰 숙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좀 보면요.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래요. 역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08% 득표율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보수진영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후보는 24.03%를 득표를 했는데요. 전국으로 보면은 대구와 경북을 빼면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득표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과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성격이 그 대선 때 강했는데요. 이번 대선도 계엄에 대한 심판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 좀 보면요.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장관은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에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요. 계엄은 잘못했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옹호했다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요.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옹호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또한요. 계엄 직후 SNS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의 해프닝이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죠. 그래서 이 계엄 옹호라고 또 비판을 받자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 악의적인 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뭐 서울대 특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하다고 꼽히는 이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뭐 계엄을 반대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걸 좀 추진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앞선 김홍 두 유력 주자와 좀 다르게 배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선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의 마음을 잡으면서 대다수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이 경선에서 이분들이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할지 어떤 말을 할지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결국적으로 보수 진영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언급했지만 조기 대선으로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죠. 시장이 사퇴하면서요. 대구시는 1년여 동안 시장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역대 민선 시장 중에서 중도에 사퇴한 이런 경우 임기 사퇴한 경우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까지 1년여 동안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홍 전 시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입니다. 일찌감치 홍 전 시장보다 일찍 퇴직을 했고요. 이 별정직 공무원 10여 명도요 퇴직을 하고 홍 전 시장 캠프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전 시장 의지가 강한 여러 가지 드라이브 많이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정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이전지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요. 뭐 국토부나 국방부를 빼고 추진을 하기도 또 진행을 하기도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고 또 권한 대행 체제를 뭐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요. 이 대행 체제가 이 정부 그리고 중앙 정치권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구시 그동안 대구시 정책이 너무 불통이다 이런 비판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권한 대행한테 여러 가지 당부 사항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퀴어 문화 축제 관련 소송 그리고 뭐 정보 공개 관련 청구 소송 같은 것들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시민단체랑 사사건건 대립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왕적 그리고 불통의 아이콘인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좀 후련하다 하면서도 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이 사람이 나라를 이끌려는 대선 후보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 체제를 향해서는요, 그 시가 추진해야 되는 역점 사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 대선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구시 현안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워낙 큰 사안들이 많아서요. 우리한테 지금 산적해 있는 큰 사안들이 많아서 시장 대행이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참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그나마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올 봄에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나면서 이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특히 산불 진화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이 헬기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만 추락 사고가 2건이나 있었죠? 네, 지난 6일에 북구 서변동에서 이 산불이 나서 진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이곳을 이제 운항을 하던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달 26일에도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이 진화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한 분이 숨졌습니다. 네, 이번에 추락한 헬기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헬기 기종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이야 나중에 이후에 밝혀지겠지만요. 대구에서 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청이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건데요. 제작한 지 44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의성에서 추락한 헬기도요. 강원도 인제군이 임차한 것으로요. 제작한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헬기는 산불 진화 전력의 6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또는 능선 이상에서 난 불을 끄는 데는 정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불 진화 헬기가 그럼 국내에
얼마이냐 현황을 좀 보면요.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가 50대인데요. 점검 등으로 인해서 하루에 동시에 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3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임차 헬기가 경북이 19대 그리고 경남과 강원에 각각 8대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적한 것처럼 대수 자체가 네. 적어서 초기에 빠르게 투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지적인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 헬기의 질, 너무 노후화했다는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에서요.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33대 65%고요.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헬기는 12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헬기 현황을 좀 보면요. 경북에서 19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3대는요. 기령이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요. 60년이 넘은 헬기도 있습니다. 이 부속품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노후 기체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2023년도 국회 자료에 따르면요. 2013년부터 23년 10년 동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10건인데요. 이 중에 7건이 지자체 임차 헬기 추락이었습니다. 운항 기간이 20년이 초과하면 이런 항공기를 국토부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데요. 지자체가 임차하는 헬기는 일단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자체들은 예산이 적습니다. 늘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최저가 입찰로 노후 헬기를 계속 임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체가 이 노후한 것도 문제지만 이 관리나 조종 인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죠. 네, 이번에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종사 두 분은요 모두 70대셨습니다. 이 고인들을 포함해서 현재 조종사 대부분이 5, 60대 그리고 70대도 있는데요. 고령이기는 하지만 모두 군 경찰 출신의 경력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십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요. 문제는 헬기 한 대당 조종사 수가 1.4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물을 헬기에 담아서 이 담긴 물을 이 진화가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투하를 해야 되고 또 연기와 바람 속에서 이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는 이런 고난이도와 체력, 집중력을 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작업인데요. 최근 산불로 운항이 상당히 많았겠죠. 이런 상황을 좀 보면 교대나 휴식이 짧아지면서 분명히 또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 그리고 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금에서야 당장 불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최악의 산불 피해로 우리 지역에선 지금 산불 피해 복구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부터 다시 살펴보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민호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